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지난 30년간 곽은영 씨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면서 도박의 늪에 빠져 살았는데요.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과 몸과 마음까지 잃어버린 그녀는 새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3년 전부터 자기 스스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완전히 도박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신은 이뿐이 아니고요. 1년 전엔 도박 중독 상담자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어엿한 도박 중독 관리센터의 전문위원으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반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멋진 반전을 기다린다면 또 다른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송창식이 부릅니다. 담배가게 아가씨. 6월 2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들려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자신의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개선을 받으면 강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점에 기죽지 말고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당당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이랑요.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은요. 항균 무세제 포제로 채택되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자, 6월 어제부터 6월 1일 오늘이 6월 2일인데요. 6월이 제철 음식인 이것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쇠고기에 비해서 한 200배 이상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 바다에도 있고 민물에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답 두 글자고요. 너무 쉽죠?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요일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차려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전까지도 뉴스로 계속해서 속보를 보내드렸는데 공포가 대단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에 또 루머 저는 막 문자도 받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걱정이 되던데 이런 것도 좀
보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메르스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유포가 될 때는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메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기 전에 나라가 뒤숭숭한 데서 재미난 일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어느 학교에서 이제 학교 복도에 누군가가 대변을 쌓아놓는 사건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CCTV 등으로 범인이 누군지 확인을 했죠. 예.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갖가지 루머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쌌느니 누가 네. 대변의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소문의 대상자가 마치 진짜로 범인인 것처럼 규정을 사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급기야 이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 루머들을 퍼뜨린 사람들을 형사 고소하기 이르렀는데요. 네. 이때서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실 걔가 아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게 참 재미난 일화인데요. 지금 네네. 그게 현 사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 현 사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루머라는 것이 진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좀 양산되는 현상인데요. 네네. 뭐 루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메르스 루머 사태도 네. 메르스와 관련된 이제 증상을 예.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치사율이 높다거나 그렇죠. 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거나 네. 뭐 특정 병원 근처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네.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제 소문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 무차별적인 루머의 확산 자체를 막고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정부의 초기 발표와 다르게 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 국민적 불신이 좀 많이 쌓이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서 루머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데고요. 그렇죠.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네네. 사실 뭐 루머가 이제 사실과 팩트가 명확하면 설 자리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퍼지고 국가에서 루머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정보의 부재, 정부의 초기 대응의 실패, 그리고 대중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현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그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특별히 어느 병원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에 루머를 믿게 되고 또 퍼뜨리는 당사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런 근데 것 같습니다. 받은 거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단순히 루머 자체를 유포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즉 아무런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실정법에 근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경찰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적용 법조는 네. 뭐 업무방해. 업무방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네네. 받는 처벌이고요. 또 명예훼손 뭐 네.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 네. 그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업무방해가 좀 적용되기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어떤 병원이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확인도 못하고 자기가 추측해서 어떤 병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를 또 이용을 해서 상대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이게 중한가요, 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건 가장 중할 때고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뭐 오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계신 분들은 이 자신의 근거가 그렇죠. 않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또 이용해서 그 상대 병원을 갖다가 그렇죠. 예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는 엄단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근처도 안 맞습니다.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정법을 위반한 악성 루머는 분명히 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루머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할 때 받는 현상인 만큼 맞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좀 쉽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서 국민적 네. 불신을 좀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뉴스를 전하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을 하도록 네. YTN 라디오를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있습니다. 힘 빠진 직장인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슈퍼파워 연극 더 파워 티켓 준비되어 있고요. 출판사 그리고 책에서 파리지앵의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신간도서 파리의 사생활 그리고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준 선생의 이야기 인생론 마음의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사실 정말 메르스도 그렇고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너무 걱정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번 주 주제가 그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코앞이다. 라는 건데요. 그 작년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공포가 됐고요. 내일 모레인데요. 6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법 같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몇 가지 중요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 법의 취지상 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번 법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 용품들 같은 거 판매하시던 소일거리로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머니들한테도 중요한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지금까지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 손에 이제 쥐어져 있는 물건이 안전한 것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실 제품이요 성인 기준의 제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어린이는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제 신체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른과 다른 기준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 법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모든 제품이 어린이의 기준에 맞도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제품에 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예. 옷가지, 장난감, 학용품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품이나 부속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먹거리는 이제 다른 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부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소소한 이제 돈벌이로 맞아요. 해외 직구에서 지인들에게 물건 팔고 그렇죠. 하시는 거. 좀 그런 거에 익숙하신 젊은 그렇죠. 엄마들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수입 하시는 구매 거죠. 대행을 해가지고 네, 엄마들 맞습니다. 쫙 나눠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인증을 받지 않고 하셨다가는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혼란이 사실 예상이 됩니다. 예. 그죠?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이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1년간은 이제 단속 시기를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국가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사실 안전 규정 준수와 인증을 받도록 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직구 사이트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분들이 그걸 할까. 그리고 좀 그 나라 거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1년 지나면 법에 저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정부에 사업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이제 법률 조항에 따르면 네.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 사고. 조건이 네.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조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이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판매자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 피해 예방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 네. 48시간 이내 국가에 이제 사업자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네. 강제하에서 스스로 안전 확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보고를 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용인 즉 직원들에게도 내부 신고자를 신고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예. 예, 더불어서 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제품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할 수 있는 것도 놓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조금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가 들기는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좀 네.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까지 만들어 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 물건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 제품은요. 아무리 이런 걸 조심해도 네. 지나치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 시행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이 좀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있습니다.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쇠제,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요.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이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 여러분의 상담 받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55님께서 법률 상담 전화번호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02771-0945번으로 거세요. 그러면 김종호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네네.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요. 네, 아이고. 수술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 수술 기록을 제출했는데요. 네, 정상으로 나와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입대 후에 훈련 중에 있잖아요. 네.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이 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네네. 군 복무 중에 이제 재수술을 또 집 근처에 와서 병원에서 또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수술 후에는 이제 신병병으로 있다가 네네.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제대 전에 그 중대장님께서 네. 의과사 제대를 서둘러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우리 아들은 나는 사회 나오면은 그 의과사 제대하면은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과사 제대 안 한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면은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하겠다 그랬더니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그냥 행정병으로 있다가 그냥 제대를 행정병으로 하셨고요. 있다가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대 후에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이제 했는데 네.
그 신청 취지가 이제 신청 취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입대 전에 예. 사회에서 그렇게 수술을 아팠으니까. 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하고는 아무 무관하다. 아, 그래서 유감자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우리 아들이 국가유공자를 자격을 받을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네. 전화를 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유,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정말 네.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 네. 네. 이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어머니 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네. 저도 의병제대를 했던 케이스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심각한 피부 질환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도 네. 어머니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저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거부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훈처는 통상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어머님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그러시보다는 희망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네,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요. 네, 달리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평생은 저렇게 저기 내 생각으로는 저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되나 하고서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머님. 네. 그 이게 아드님의 십자인대 파열이 훈련 중에 파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 중에? 아침 네. 뭐 체조 시간인가? 아, 체조 시간에요? 이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 뛰는데 뒤에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실수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막 뻗었대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게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다시 조진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네. 말씀이냐? 우선은 뭐 훈련 중이라 했다면 네. 우선은 네. 공무 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의병제대를 하셨고 그 현재 그러면 네. 국가에서 정한 장애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직 장애 인정 안 받으셨고요. 의병제대를 네. 하지는 않으셨어요. 의병제대 안 하시고요. 네네. 아까 네. 의병제대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신청을 아니, 했는데 네. 해준다 그랬더니 아. 그 뒤에는 안 된다고 또 그 중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무마해가지고 그분은 거기 부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냥 있다가 제가 네. 그럼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의 네. 경우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의병제대가 안 되셨다면 지금 보훈처에서의 기준에 미달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그게 네. 아니라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기타 상황 때문에 의병제대가 안 되시고 사실 장애가 크시다면 지금 네.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약칭으로 해서요. 그 보훈자 대상이 지원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보훈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공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인과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네. 충분히 국가유공자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 수술 경력이 있어도요.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과거에 수술 경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기왕증이다라고 네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본 사안의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나 그 자녀분 같은 경우는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서 이게 기왕증 때문이 아니라 네. 훈련 중에 지금 보면 훈련 중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 아닙니까? 다시 파열된 거죠. 그렇죠. 예. 재파열됐고요. 이게 또 선정에서의 기준을 초과한다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하셔야겠네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제가 볼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지금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는 단순히 보훈처에서 거부 처분을 내렸다는 거에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마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소송을 가시면 통상의 보훈처보다 더욱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예, 기계적으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아드님의 뭐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라든가요. 수술 기록지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확보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하는 장애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직 장애 진단을 안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우선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국가에서는 네.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타 아드님의 그 인대손상 파열로 인한 수술 기록지 등등 의료 기록지들을 확보를 하시고요. 그걸 네. 가지고선 다시 한번 보훈처에 신청을 하셨다가 거부 처분이 나오면 그때 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을 하시면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아마 거부되시고 굉장히 낙심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선물이 여보세요? 네. 네, 아유, 끊겼네요. 자, 지금, 두 번째 전화가 또 와 있거든요. 전화가 많이 됐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 저는 저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율동을 좋아해서 그 이제 태권체조 같은 거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와. 제가 이제 동요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찾았는데 그게 저작권이 있는 곡이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애들 가르치고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 제가 이 음악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게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 이제 발표회 같을 때는 이제 학부형님들이 동영상을 다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부형님들께서 이제 그걸 올렸을 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되나? 네네네. 아, 궁금해서 정말,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새롭게 뭔가를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열정이 느껴지는데 또 이런 그러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어떤 교육을 해보시려고 하는 의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취지는 좋으시지만 사실 이게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지금 유치원에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네네.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일반 연예인들이 하는 대중음악이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연예인들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안이 현재 민사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사업주분들이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부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이 사안은 유치원 홈페이지나 학부모들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자가 신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예, 굉장히 위험한 경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음악을 사용하셔서 좋은 취지에서 아이들과 율동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지만 이게 영업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민형사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네.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예.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가능한 건가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구입을 이제 해서 네. 예, 그 무슨 멜론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건 안 되고요. 네네. 그 저작권자와 직접 연결을 시키셔서 예, 어떤 계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돈을 내고 뭐 CD 음반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선에서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아유, 네. 그 감사합니다. 열정은 정말 저희가 너무나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네.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성근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저는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지난달에 화해 권고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이 연락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합의금 미지급 시 연 10% 가산하여 갚으라고 판결이 받았거든요. 하셨어요. 네. 형사가 있었던 거죠,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네. 사실 화해 권고 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본인은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강제 집행을 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어려워요. 아, 네,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이미 형사 처벌은 받으셨고, 네네. 네, 대부분은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민사상 청구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이분은 독특하게도 독특한 것이라보다는 뭐 가해자가 굉장히 무자력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추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산 조회나 명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뭐 압박 수단으로는 예. 채무 불이행자 증대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를 한 이후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보전을 받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죠? 예. 자, 문자 2011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이번 주부터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제가 잘 몰라서. 예, 뭐 말씀드리면 네. 뭐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국산이다라고 이렇게 파는 행위들이 되겠죠. 네. 이게 보통 이제 보따리상 형식으로 많이들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법률의 취지와 보호 법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비슷한 사안을 형사 사건을 잡혀본 버릇서는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보따리상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으셔야 되는 상황도 그래요.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시면 사실 징역 7년에 최고 벌금 1억 네. 원으로 처벌을 받으셨고요. 와. 근데 좀처럼 근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로 가지고 그렇죠. 하셔야. 양이 많고 네. 뭐 이럴 때죠. 보따리상들 뭐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을 다 규율한 법이었고요. 네. 근데 뭐 벌금 내고 말지 해서 부당이득을 수천만 원씩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 과징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 앞으로는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이제 발각이 되면 네. 징역형이 외에 벌금 네. 뭐 최대 3억 원까지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되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또 뭐 몇 년에 몇 번 걸리면 뭐 더 과징금이 네. 중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은 네. 그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에 적발되면 네. 유통업체는 부당 이득액에 따라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되고요. 부당 이득액이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일 때는 부당 이득의 50% 네. 과징되지만 부당이득이 늘어나면 이제 과징금의 비중도 커집니다. 예. 부당이득이 6천만 원 이상일 때는 부당이득의 4배까지 과징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기존에 이제 벌금액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3억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왜 백수호 사태 나면서 네. 뭐 해외에서 온 무슨 다른 물건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산지 표기라도 아주 관계가 깊은 거 아닐까요? 뭐 한번 네.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네.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징금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4배까지 네. 부과하는 부분은 네. 보호법익을 최대한 지키는 차원 그리고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보따리상이나 소규모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뭐 한 번쯤 괜찮겠지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홍보가 많이 같네요. 필요하다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다양한 소식 만나봤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즐거웠고요. 바쁘셨죠? 예. 앞으로도 네. 좋은 주제로 예. 많은 청취자분들과 네. 법률 관련한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혼여행 못 갔어요. 그날 왜 못 갔느냐? 이런 얘기도 견딜지 모르겠네. 결혼식 치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뒤풀이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습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날 저녁 8시 비행기인데 제주도 그러고 못 갔어요. 지금도 내가 결혼 지금 30년 됐습니다. 제가. 근데 미안한 게 그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 언제 시간 나면은 우리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지금 그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그때 관광으로 갔는데 그때 모아서 간다고요. 신혼여행을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술이 채가지고 나이트를 단체로 갔는데 그 사람 혼자만 후문적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부가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되게 난처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스운 생각이 한번 나네.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여행이고요. 오늘은 신혼여행의 추억에 대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진짜 난처하셨을 것 같네요. 중년 부부에게 최고의 여행 파트너는 역시 남편, 내 아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신혼여행 잘 못 다녀오셨다 싶으면 가까운 곳으로 부부만의 짧은 여행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unshine, pour your sweetness over me. 나이가 들수록 두둑해지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앉은 자세로만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의자 깊숙이 앉기보다 살짝 걸터 앉아서요. 배를 끌어올리듯 힘을 주고 앉으면요. 뱃살이 저절로 빠진다고 하네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자세 한번 고쳐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장어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4004님, 2286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전성기 주크박스 0080님이 보내오셨습니다. 럼플피쉬의 으라차차라고 신청해 오셨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 힘내시라는 뜻에서 럼플리쉬의 으라차차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오셨습니다. 0080님, 메르스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는 마스크 쓰고 학교에 갔는데요. 모두들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의미 전달하면서 음악 들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